자, 즐거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82페이지. 82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1번 개설 등록 신청 어떤 교육? 실무교육. 그 다음에 2번 법인 밑줄하시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 제외 몇 번의 몇? 3분의 1 이상. 그죠?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4번의 등록 관청은 끝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며칠? 7일 이내에. 5번 등록 관청이 등록증 교부 밑줄 교부 동그라미 교부했다. 처음으로 내줬죠. 그러면 협회 통보하죠. 다음 달 10일까지. 6번의 기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보존이 될 수 없다. 더 확장시키면 소속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이 될 수 있다. 없다. 보조원도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이중 소속은 예외 없이 금지한다 그 말이고. 뭐 결격 사유는 아직 안 했고 맨 밑에 10번 있나요?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그죠? 됐죠? 83페이지 업무 중개 업무 있죠? 일정 업무 지역 범위, 지역 동그라미 땡땡 하시고 종별 차이가 있다 적으시고 업무 지역 범위는 종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차등 받는다 그랬죠? 차등 받는 것이 뭐인가? 그게 나온 게 지금 1번의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지역은 첫째 줄 뒤에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둔 바가 없다. 제한 규정이 없다. 그 말이니까 어디이다? 전국이다. 타이틀 1번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땡땡 전국 적으시면 되고 타이틀에요. 전국이다. 2번의 첫째 줄 끝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이름 뭐요? 특수법인도 공인중개사법상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어디요? 전국. 그러면 제한받는 사람 밑에 2번 중개인은 옛날 표현이죠.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를 이 책에서는 중개인 하면 다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를 아시면 돼요. 부칙은 차등을 받는다 그랬죠? 그 원칙 1번에 부칙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밑줄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전국이 아니다 그 말이죠. 경상남도에 부칙중개사무소가 있으면 어디까지? 경상남도까지. 서울특별시 있으면 서울특별시까지. 광역시에 있으면 광역시까지. 제주도에 부칙개업공인중개사 가게 있으면 제주도까지. 전국이 아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넘기시고 밑에 84페이지 위에 제재 밑에 칸이 비었죠. 양가로 4번 해보시고 중개 대상물 범위 적어보시고 중개 대상물 범위 업무 지역 범위는 종별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부칙은 전국이 아니다. 그죠? 그럼 지금 적으신 중개 대상물은 몇 가지 종류가 있고? 5가지 종류. 중개 대상물 범위 땡땡 종별 차이가 없다. 그 중개 대상물 범위는 종별 차이가 없으니까 부칙은 지역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제한받지. 경상남도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은 몇 가지 다 취급한다. 5가지 모두 취급하니까 대상물 범위는 종별 차이가 없고 지역 범위만 차이가 있다.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최근 시험 나온 게 지금 적으신 것 중개 대상물 범위는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2절에 중개사무소 있죠.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부터 해서 1번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밑줄하시고 옆에 페이지 하단에 법인의 분사무소 있죠. 타이틀 밑줄하시고 넘기시면 91페이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있나요? 타이틀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4번에 중개사무소 이전이 있죠. 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최대 나오면 두 문제 나옵니다. 사무 설치의 3문제하고 방금 체크하신 이전의 3문제 그렇게 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정리를 간단히 좀 하고 앞으로 중개할 때 내가 소장으로서 가게는 어떤 가게를 둘 수 있고 어떤 가게는 못 두는가 그거 구분하시는 게 1차적입니다. 자. 민법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민법 열심히 하셔야 돼. 민법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11 과정은 뭐 민법하고 기초개념하고 막 개론도 중요하지만 공법 같은 것 기초개념을 좀 잡고 올라오신다 생각하시면 낫습니다.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하고 12월 달 공부하신 분은 차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민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몰라도 개념을 좀 잡고 올라오셔야 돼요. 공법도 워낙 계획도 많고 체계가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차를 공부하시고 여기 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그게 11 공부입니다. 그 내용 채우는 것은 1, 2, 3, 4, 5, 6월 달 이렇게 채워서 정리하시면 되고 털이 안 잡히면 법 공부는 좀 힘듭니다. 자, 무턱대고 암기하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 있는데 설치 기준은 보니까 누구든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이요? 3사람은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중개업하고 있겠죠.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 사무소를 둬야 되겠죠. 2대. 한 개의 시군구 안에는 누구든지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3사람 모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인 시군구 안에는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말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뭘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겠죠.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농협도 별도 분사무소 두고 중개업할 수 있는데 이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주된 중개사무소 두고 등록받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이어서 분사무소는 둘 수 있죠. 둘 수 있지만 어디는 못 둔다고요. 성산구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가 이미 있다면 여기 안에는 분사무소 못 둬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두어도 주된 사무소 속하고 있는 시군 구 안에 못 두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 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뭐 분사무소. 그러니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는 몇 개만 둔다? 한 개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 못 둔다는 말을 기출문제에서 변형해서 동일한 시군구 안에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여기 동일 시군구 안에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못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두어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속한 시군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 그래서 여기에 특이하니까 법인이 아닌 자하고 특이하니까 여기 시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법원 앞에 가시면 합동법률사무소 들어보셨어요? 등기소 앞에 가면 법무사 사무소. 합동이란 말은 한 개의 사무소 안에 변호사 2사람 이상이 같이 일하겠다 그 말이고 한 개의 법무사 사무소 안에 2사람 이상의 법무사가 같이 일하겠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법도 똑같아요. 이전에 합동사무소라 했는데
지금 합동 개념은 일본식 표현에서 바꾼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각자 가게 두고 중개하다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한 개의 사무소를 두 사람 이상의 개업 공인수가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이 이전으로 변하면 합동 사무소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둘 수 있는 사무소는 이것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등록한 정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 법인만 뭘 둘 수 있고 분사무소, 개업 공인서 종별 구분 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만 허용되지. 이것 이외에 일체 종류 불문하고 떴다방 들어보셨어요? 떴다방은 요즘에는 뭐 아파트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 설치하고 막 그렇게 난리치고 하는 건 없죠. 어쨌든 이전에 분양시장이 한참 활발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세 사람은 이미 사무소도 여기 중개하고 있죠. 법인은 주사무소, 분사무소 중개하고 있죠. 공동사무소 두고 중개를 해야지. 이 종류 이외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임시 중개 시설물이 달리 표현하면 떴다방이에요. 여기 가게 두고 만약에 지금 분양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원에 유니시티 분양 끝났죠. 그게 여기 성산구 중앙동에 중개사무소 두고 유니시티가 있으면 여기 견본주택 앞에 보도상에 옛날에 천막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죠.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수막 걸고 분양 계약하고 나눈 사람을 잡아서 여기서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했다. 현장에서. 이게 떴다방이에요. 떴다방을 규제하게 한 것이 이겁니다.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여기가 현장 나가서 분양권 전매 상담 홍보하다 보니까 투기를 계속 피를 붙여서 계속 그래 하니까 투기를 조장하니까 여기 사지 말라는 겁니다. 종류 불문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중개사무소,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요것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등록은 금지한다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지금 보시게 되는 이중 사무소하고는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 이중 등록한 자하고 이중 사무소는 다른 겁니다. 이중 등록은 등록을 몇 번 했다고? 2번 했다고 보니까 성산구 중앙동에 가게 두고 등록한 자가 또 가게 두고 또 등록한 것이 이중 등록이에요. 가게가 몇 개예요? 2개. 등록증 몇 개? 2개. 각각 가게 두고 등록하고 각각 가게 두고 등록했으니까 각각 등록증 걸고 이게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동에 등록하고 가게 두었죠. 가게가 좁아서 가게를 한 개 더 얻은 거예요. 등록증 몇 개? 1개. 가게는 2개. 이게 이중 사무소예요. 그러면 법에서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를 구분한다. 그 말은 뭐가 더 나쁜 놈인가?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사람은 등록은 사람 역할인데 사람은 쪼갤 수 없다고 그랬죠. 등록한 자가 또 등록은 이중 사무소는 등록은 한번 했을 뿐이고 가게만 한 개 더 둔 거예요. 아니면 옆에 2층에 한 개 더 얻든지 어쨌든 등록증 한 개, 가게는 2개 이상. 이게 이중 사무소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 가게를 두고 현장 나가서 떴다방 두었죠. 지금 임시 중개시설물. 이건 천막 파라솔은 건축법상 건물은 아니죠. 그래도 여기에서도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임시 중개시설물이니까 중개를 하고 있죠. 등록증은 여기 있겠나 없겠나요? 여기 등록증이 있겠죠. 임시 중개시설물은 이거 똑같이 취급해. 이중 사무소와 똑같이 취급해요. 제재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중 사무소 설치한 경우하고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는 똑같아요. 제재가 나중에 이중 등록한 것이 적발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요. 여기는 반드시 등록 취소가 아니고 등록 간청이 이중 사무소 설치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것 적발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도 있고 아니면 업무 정지도 할 수 있는 것. 여기 제재가 더 약하다 그 말입니다.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이전 신고하고 공동사무소 요거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아직 뭐 서로 만나면 인사하십니까? 인사하시죠? 아직 서먹서먹해요. 이번 주에 이제 뭐 발표 나고 하면 수강생들이 접수한 사람도 나올 거고 이제 하면 조금 더 나 말고 좀 옆에 사람이 더 많으면 대답을 좀 해도 상 무쳐 좋은데 지금 대답하려 보니까 이렇게 하시죠. 자, 분사무소 요거 그대로 안 지운 이유가 이겁니다. 법인만 주된 사무소 임의에 분사무소 쓸 수 있다.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겠나요? 이중 등록은 예외 없이 다 금지요. 그러면 등록을 하는 가게는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인은. 그래서 성산구에 지금 법인이 주된 사무소 두고 등기했다고. 여기에 대표자하고 사원 임원이 있죠. 여기는 법인은 이중 등록 안 되니까 당연히 어디만 등록해요? 주 사무소 두고 등록 신청을 한다고. 등록 신청을 했으니까 적합하면 등록을 했겠죠. 보증 설정 신고하고 인장 등록했겠죠. 여기는 등록증 받겠죠. 등록했으니까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가게에 등록증 게시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하다가 성산구 본사 임원들이 회의에서 성산구 본점은 안정이 됐으니까 우리 지점인 분사무소 한 개 투자라고 결정하고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거죠. 어디 빼고 성산구인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뺀다 그랬죠.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별 둘 수 있으니까 진해구에 둘 수 있다 없다. 진해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이 아니고 여기만 등록하지. 여기는 등록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있고요? 여기는 책임자 둔다 그랬죠. 책임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일과 책임자 어떤 교육? 실무 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해야 되겠죠. 여기는 등록 신청이 아니고 설치 신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신고 절차예요. 여기만 등록 절차고. 그러면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절차하고 요건 향이 달라요. 여기는 등록한 누가 되었고 법인인 개업공인서 된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죠.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고 설치 신고니까 신고하기 전에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미리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전에 보증을 설정할까. 여기는 업무 개시 전, 여기는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이지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요건을 갖췄지 지금. 그럼 신고하러 가야 되겠네. 매년 시험 나는 이거요. 법인의 분사무소를 두어서 설치 신고하러 갈 때 설치한 분사무소 이전할 수도 있죠. 이전 신고하러 갈 때 여기에서 누가 중개업을 해요? 책임자가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 뭐에 관해서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은 여기에서 진해구청장 찾아갈 것인가 성산구 찾아갈 것인가 이거 매년 시험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겠나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등록은 어디 가서 한다? 여기 옵니다. 분사무소 시군구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인 성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그러면 여기 신고하러 갈 때 이런 요건을 갖춰서 정리하는 서류 가져가야 되겠죠?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목적이 신고 필증을 취득해서 중개업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 필증도 증이죠.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취득하기 위해서 수수료 내듯이 신고 필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수수료 납부한다고. 그러면 신고받은 누구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신고한 내용이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겠죠? 확인한 다음에 여기는 뭘 교부한다고요? 등록증 교부가 아니고 신고 필증을 교부해요. 누가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그럼 주사무소 등록관청 네가 신고받아라. 그 말은 법인인 경우에 등록관청 네 밖에 없으니까 네가 전체 사무소를 네가 관리 감독하라 그 말이에요. 서류도 어디서 다 관리하고 분사무소에 관한 서류는 네가 다 관리하라고. 그런데 야가 관리 감독하려 보니까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주된 사무소는 자기 관할 지역 내니까 관리 감독이 쉬운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제가 받고 제가 신고 필증 내줬지만 자기 관할 지역 밖에 있는 여기 진해구에 있게 되는 분사무소는 자기 관할 지역 밖이죠. 감독권은 원칙 여기 있지만 야가 감독이 더 편하겠네. 그럼 여기 진해구청장인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본사 임원들이 여기 가서 분사무소 한 개 두자라고 하고 분사무소 확보하고 책임자 구해서 이렇게 요건 갖추고 신고를 여기 했을 뿐이죠. 야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누구에게? 분사무소 시군구청장 여기 진해구청장에게 이렇게 통보한다는 거예요. 내 관할 지역 내 법인이 네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도 중개하겠다고 신고 들어와서 내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신고 필증 내줬다고. 앞으로 네 관할 지역 내에서 중개하게 되는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감독을 좀 잘 부탁합니다라고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뭐 한다고? 통보한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필증 교부해야 한다. 주대인 사무소. 통보해야 한다. 주대인 사무소. 주야. 그러면 분사무소를 진해구에 두었다가 진해구에서 옮길 수도 있고 밖으로 또 이전할 수도 있겠죠. 무엇을요? 분사무소를 저기 하폭으로 이전했다. 이전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이전하게 되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어디 가서?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 이전할 때 신고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맞게 고쳐야 되겠죠?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진해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던 분사무소가 자기 관할 지역 내든지 바뀌든지 이전한 사실 알고 있나요? 본사에서 여기 분사무소 진해구 석동에서 또 무슨 무슨 동이더라? 경화동으로 옮겼다. 아니면 저기 하폭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신고했을 뿐이죠. 이전했습니다라고 야한테 신고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고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이전 전에는 여기 진해구청장에게는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분사무소가 석동에서 경화동으로 옮겼다는 사실 모르니까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쪽으로 옮긴 사실을 통보해줘야 감독하겠죠. 만약에 관할 지역 밖에 하폭으로 이전했다면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에는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분사무소가 네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으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통보하고 및 이전 후에는 알고 있나요 지금? 모르니까 진해구에 있던 분사무소가 네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신고 들어와서 신고 필증 재교부했으니까 관리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이전 전하고 이전 후에 뭐만 해준다고? 통보한다는 거예요. 설치 신고나 이전 신고는 다 어디 가서 한다? 주대인 사무소. 그게 기준이고 두 번째는 보세요. 주대인 사무소에는 대표자 사원 임원이 중개물을 수행하겠죠? 분사무소에는 대표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으니까? 책임자가 계약서 써야 한다. 책임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라고 해야지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서명 날인한다 할 때는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대표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책임자가. 주대인 사무소 간판 달겠죠? 간판 달 때 누구 성명을 넣는가? 주대인 사무소니까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성명을 넣으면 되고 분사무소 간판 달겠죠? 간판 달 때는 신고 필증에 있는 누구 성명? 책임자 성명. 그래서 절차는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인장 등록해야 한다 할 때는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다 어디 가서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이렇게 1번이고
분사무소에서 중개물을 수행한다.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합니다. 계약서 씁니다. 인장 등록한다 할 때 누가 한다고? 책임자. 이걸 매년 물어요. 여기는 대표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5주 6주째 마지막에 배우실 게 이거예요.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 걸고 있죠. 여기는 신고 필증 걸죠. 그러면 등록증을 걸고 있는 가게니까 대표자 사원 임원이 법을 위반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법을 위반한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책임자가 법을 위반할 수 있죠? 여기는 등록한 가게입니까? 아니니까 등록 취소는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등록을 한 가게만 등록 취소야. 법인인 경우는 분사무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는 게 앞으로 진도예요. 어렵습니까? 분사무소 업무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안에서 중개물은 누가 해요? 책임자. 이걸 구분하시라고. 공동사용은 가게 한 개에다가 들어와서 두 사람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각자 증을 걸고 일 같이 합시다. 그것이 공동사용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성산구에 갑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중개사무소도 영업하고 있고, 법인이 진해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책임자 을이 있고, 의창구에 가보니까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병이 중개하고 있고, 하포구에 가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자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법인이 분사무소 두고 중개하고 있다고.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내 가게 없애고 네 가게로 이전 신고해 갈 테니까 같이 섭시다라고 할 수 있고, 내 가게 없애고 네 가게로 이전해 갈 테니까 같이 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A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등록을 하고 싶다. 지금 그 원칙은 등록 기준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가게를 두고 등록 신청하면 되죠. 원칙은 따로 가게 두고 등록 신청 원칙인데 처음부터 따로 둘 필요 없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같이 쓰기로 합의했다면 개설 등록 받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가 갑 가게로 개설 등록 받아가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요? 같이 쓰려고.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개설 등록 받아가죠. 여기 병이 이렇게 이전 신고하는 목적이, 정이 이렇게 이전 신고하는 목적도 공동사용 목적이죠. 그럼 이전 신고해올 때, 개설 등록 받아갈 때, 공동사용을 위해서 개설 등록 신청할 때나 이전 신고할 때는 당연히 여기 가게를 합쳐서 같이 쓰기로 했다면 그 사무소를 이미 쓰고 있는 여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라고 승낙서만 첨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사용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서울이고 여기가 창원이고 부산이어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전 신고할 때 승낙 첨부하면, 개설 등록할 때 승낙 첨부하면 등록관청이 시군구가 달라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고, 종별이 부칙이고 법인이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이어서 종별이 달라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법인 주된 사무소 빼고 분사무소가 진해구에 있죠. 분사무소도 여기 하포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또는 여기 의창구에 있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분사무소 없애고 이렇게 이전 신고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동사용은 종별 관계 없이 등록관청 관계 없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사용 절차에서 딱 한 개만 개설 등록을 받거나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를 이미 쓰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만 첨부하면 공동사용 승낙서만 첨부해서 이전 신고해오면 등록받아오면 공동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신고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분사무소는 빼고요. 여기 갑 법인인 개업공에서 가게 안에 을 병하고 정 A가 개설 등록 받아와서 이전 신고에 와서 같이 쓰게 되었다고. 그러면 합동 법률사무소 가면 변호사가 두 사람 이상이 앉아 있는데 변호사증은 한 개만 걸면 되겠나요? 각각 걸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 같이 하자고 합친 것이 공동사용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벽은 한 개밖에 없지만 요만큼 따로 가게 강제하고 똑같으니까 각각 등록증 걸고 계약서에 찍을 도장도 각각 등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도 따로 설정하니까 공동사용하게 되어도 구성 개업 공인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각종 의무나 책임은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부담해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공동 사용하고 있는 가게도 중개사무소 맞죠? 이전하겠죠? 신고하는 것 똑같아. 그래서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원칙은 등록한 증인 시군구가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가 있고 종별이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만 공동 사용이 안 돼요. 그 나중에 제재를 배우시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4사람이 지금 이미 공동 사용하고 있죠. 갑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매매 계약서는 교부했는데 매매 계약서와 같이 줘야 되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6개월 범위안에서 업무 정지 대상이에요. 그래서 갑 개업 공인사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등록 간청에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3개월에 6개월 범위 안이니까 3개월에 업무 정지를 받고 현재 기간 중에 있다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그럼 업무 정지란 말은 3개월 동안 중개 업무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걸리면 영업 정지 받죠. 2개월 영업 정지 받는단 말은 2개월 동안 가게 문 닫아라 그 말 아니야? 똑같이 영업 정지를 하지 않고 우리 법에서 업무 정지를 해요. 3개월 업무 정지 받으면 3개월 동안 중개업무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중개업무를 하지 못한다. 3개월 기간 중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업무 정지면 오늘 배우신 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 뭐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3개월 동안. 그러면 야가 3개월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야는 여기서 중개업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갑이 같은 말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에서는 여기 공동사무소 안에서 자기는 영업 못하고 있죠. 다른 개업 공인에서 밖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에서 B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업무 정지 받고 중개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이전 신고해서 들어와라. 내가 승낙 줄 테니까 개설 등록 받아와라 라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낙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면 안 돼. 뿐만 아니고 갑은 여기에서 중개업을 못하고 있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면 밖에서 따로 가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B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지가 이전 신고 나가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누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위하여?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 줘도 안 되고 지가 이전 신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갑, 병, 정, A가 공동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누구만 업무 정지 받고 갑만 받고 갑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갑만 공동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병 개업 공인중개사나 정 개업 공인중개사나 A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하고 있다. 그죠? 얘는 업무 정지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업무 정지 받지 않은 사람이면 여기 병, 정, A는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승낙 써도 된다 안 된다? 되고 지가 밖에 나가도 되고 오로지 공동 사용할 수 없다면 누구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공동 사용할 수 없어요. 요 사람 빼고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아니면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교재를 간단히 보시면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있죠. 84페이지 박스 밑에 하단에 양가로 1번 1등록 1사무소 원칙 있죠.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한 정관할 구역 앞 밑줄. 등록한 정 밑에는 시군구 적으시면 되죠. 등록한 정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몇 개만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있다 끝이고 뒤에 다만 예외로 법인 동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정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아니요 외 등록한 정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누구만? 법인만. 그래서 따라서 법인 동그라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올해 지문. 법인만 둘 수 있다면 법인이 아닌 뒤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달리 표현한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등록한 정 관할 구역 안에 몇 개만? 한 개만 두어라.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중사무소 밑줄. 이중사무소 위에다가 이렇게 다른 표시를 해보세요. 이중사무소하고 이중등록이 같아요 달라요? 이중사무소 밑줄에 있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중등록 이렇게 다른 걸 일단 표시해 보시라고. 이중사무소하고 이중등록 다른 거 표시해 놓으시고 1번 2에 이중사무소는 2개 이상 사무소를 둔 곳으로서 돼 있죠. 중개사무소 외의 장소에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중개를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 밑줄 천막부터 밑줄해 보시고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뭐하고 뭐는 같은 개념이다. 법에서 제재를 보면 이중사무소하고 뭐는 같이 취급한다. 요거 임시 중개시설물은 같이 취급하는데 이중사무소하고 뭐는 다르다. 이중등록은 다르다. 그 지금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이죠. 뒤에 다만에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땡땡 예외 없이 금지된다 적으시고 그 예외가 없는 조항을 예외가 있는 것처럼 시험에 쓰네요.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중개시설물을 둘 수 있다. 예외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둘 수 있다. 특정 업무를 위하여 둘 수 있다. 없습니다. 그 나중에 90월 가시면 다시 문제 풀이하기 집중적으로 마지막 정리할 때 이렇게 배워요. 문제를 만들 때 지문 안에 출제위원이나 선생들이나 모의고사 만들 때 뭐 이므로 뭐 이기 때문에 뭐 위하여 특성상 뭐 일시적으로 이런 말을 넣으면 뒤에 말을 꼬시는 지문이에요. 뭐 이므로 뭐 이다 하면 그냥 오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 나중에 지금 임시 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다. 그게 잘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법인의 분사무소 있죠? 넘겨보시고 86페이지 가시면 설치 요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법인 동그라미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항상 분사무소 개념은 관할구역 외입니다. 외 밖에 분사무소 둘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요건 타이틀 밑줄하시고 분사무소는 어디 빼고 주된 중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포함 제외 동그라미 제외 한 시군 구비를 설치하되
시군 구별 한계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밑에 셋째 줄 동일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는 2개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유일하게 주된 사무소 시군구 둘 수 없다. 분사무소를 둬도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두는 것이지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 그 다음 2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것 밑줄.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듯이 분사무소 책임자도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인데 거기는 첫째 줄 뒤에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누구요? 특수법인. 이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줄 책임자가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예외죠. 항상 특수법인 나오면 늘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 중에서 어떤 규정은 적용이 없는가 그걸 묻는 것이다. 오늘 2개 나왔어요.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체크하시고 추가 요건 보시니까 디귿의 가번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어떤 교육?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나번 체크하시고 사전에 미리 보증을 설정한다 그랬죠. 그거 체크하시고 당연히 분사무소도 확보해야 중개할 것이고 당연히 책임자는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하러 가겠죠. 이번에 설치 신고 땡땡 어디 가서 한다 그랬어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적으시면 돼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는 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밑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그게 시험은 잘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수수료 납부한다. 수수료 밑줄 설치 신고하는 때는 자치단체 조례 동그라미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양가로 3번에 신고 필정 교부 땡땡 누가 신고 필정을 누가 교부해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적으시라고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등록관청 밑줄. 등록관청할 때는 법인인 경우 등록하는 가게는 어디뿐이니까 주사무소뿐이니까 법인의 등록관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생겼단 말이 주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에 적합하면 뭘 교부하고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밑줄 하시고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통보 있죠. 통보도 누가 해요? 똑같아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똑같아.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1번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통보합니다. 첫째 줄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누구는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그 다음 밑줄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성산구청장이 신고받고 적합하면 신고 필증을 내주고 모르고 있는 진해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그 말입니다.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다 합니다. 나중에 맨 밑에 협회 통보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밑에 둘째 줄 뒤에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하라고?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협회 통보서가 나중에 모아 정리할 거니까 그 정도 하시고 넘겨보시면 91페이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있죠. 박스 밑에 이 부분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다음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때 뒤에
등록 관청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종별이 다른 적지 마시고 등록 관청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종별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밑에 이 부분에 끝에 넷째 줄 끝 다섯 끝에 한다 뒤에 빈칸이 있죠. 설치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등록관청 또는 종별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도 등록관청 또는 종별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도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밑에 설치 방법에서 맨 밑에 2번 설치 제한 밑줄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죠? 누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밑줄 하시고 넘기시고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바 공동사용은 누구만 할 수 없다고요? 다시 첫째 줄 뒤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사는 셋째 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그 다음 밑에 3번에 승낙서 제출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 하더라도 별도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할 때는 공동사용 신고 제도는 없다. 이런 거는 지금 불필요하게 막 체크하지 마시고 공동사용할 때는 별도 신고 제도는 없어요. 없고 지금 보신 것처럼 각자 합치기로 한 가게로 이전 신고만 해오면 되고 이전 신고 해오면 되고 개설 등록 받으면 되지 공동사무소 설치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밑에 셋째 줄에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개설 등록을 받아오든지 뒤에 이전 신고하는 때 뭐만 첨부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첨부해서 이전 신고하면 되고 등록받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밑에 3번에 개별적 운영이 있죠. 개별적 운영은 셋째 줄 공인중개사법상 이행해야 할 의무 밑에 책임 넣으시고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성,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가 각자 이행해야 한다. 등록증 따로 걸고 인장 따로 등록하고 보증도 따로 설정하고 그 말입니다. 밑에 문제 있죠. 중개사무소 밑줄 옳은 것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시중개시설 밑줄 예외 없다. 그죠? 신고하면 둘 수 있다. 틀렸어요. 2번 법인 밑줄 하시고 주대인 사무소가 소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는 뭘 둘 수 없다. 분사무 둘 수 없다. 3번 다른 법률 밑줄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름 뭐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지러 두지 않아도 되지 두어야 한다. 틀렸고 4번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끝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맞는 지문이죠. 5번은 나중에 암기사항입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이건 반드시 등록 취소되는 거 아니다 그랬죠. 이중으로 등록했다면 반드시 등록 취소되지만 그것보다 좀 약한 게 둘 이상의 사무소, 소위 이중 사무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취소가 아니고
해설처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대상이 있다. 밑에 사무소 이전 있나요? 이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배우시는데 자 보세요. 그 이전 해놓고 이렇게만 적어 보시라고. 사무소 이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3개만 적어 보시라고. 좀 꼼꼼하게 적으셔야 돼요. 1번 중개사무소 괄호 분사무소 포함. 중개사무소 괄호 분사무소 포함.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 신고하여야 한다. 생각보다 깁니다. 촘촘하게 적으시라고.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포함해서 이전한 때 10일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 이전 신고하는 때 등록증 또는 신고 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전 신고하는 때 등록증 또는 신고 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증 또는 신고필 재교부에는 그 정도 적어 놓으시고 그게 원칙 조항이고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이전한 지역은 시군구 내에서 이전할 수도 있고 시군구 밖으로 이전하겠죠. 그러면 무조건 등록증을 고쳐야 되니까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10일 이내에 할 때 중개사무소에는 등록증 걸려있죠. 분사무소에 뭐가 있어요? 신고필증.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중개사무소에 있는 소재지 고쳐야 되니까 등록증 첨부하고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필증 있는 소재지 고쳐야 되니까 등록증, 신고필증하고 이전한 지역에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었습니다라고 증명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야죠. 그 말은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선서를 첨부한다고. 그럼 등록증을 가져온 이유가 신고필증 가져온 이유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임대차 계약서 보시고 맞게 고쳐달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첨부한 등록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맞게 고쳐서 줘야 되겠죠. 그때 재교부해야 한단 말은 가지고 들어온 등록증, 신고필증을 폐기시키고 새 것 줘라 그 말입니다. 새 것. 반드시 이전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2가지 첨부한다. 그게 중요해요. 예외가 있어 이제. 보세요. 여기에 성산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처음에 진해구에 분사무소 두었죠. 진해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진해구 석동에서 뭐라고요? 경화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어디로 오서 합폭으로 옮길 수 있죠. 관할 지역 내로 옮기든지 밖으로 이전하든지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라고. 신고할 때 분사무소니까 신고 필증하고 임대차 계약서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 원칙은 뭐 하라고? 가지고 들어온 신고 필증은 버리고 새 것 줘라 재교부해야 한다고. 원칙인데 이전한 지역 보니까 신고받고 보니까 진해구 내에서 이전했죠 지금. 그래도 원칙은 새 것 줘라고. 근데 예외로 가지고 들어온 신고 필증 상태가 양호하면 신고 필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가 있겠죠. 소재 요금은 화이트로 지우고 고쳐줄 수도 있다고.
처음에 받는 것을 교부받는다라고 했죠. 교부받은 신고필증 안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만 지우고 그대로 줄 수 있다. 이게 교부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재교부는 새거 줘라 그 말이죠. 그 밑에 3번 적으신 거 밑에 빈칸이 있어요.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시군구 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지역 내니까 가지고 들어온 등록증에 있는 신고필증에 있는 소재지만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크게 책가실 게 교부할 수 있다. 반드시 재교부가 아니고 관할 지역 내인 때는 등록관청이 교부할 수도 있다. 자, 그게 핵심이니까 그것만 확인해 봅시다. 밑에 사무소 이전의 이에서 밑에 2번 사무소 이전 절차 있죠. 이전 절차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맨 밑에 2번 이전 신고 보니까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죠? 넘기시고. 티것에 신고 서류 있죠. 가번의 등록증, 거래의 분사무소 이전이면 뭐 첨부하고 신고필증과 나번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금 읽으셨듯이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가져오라 했죠. 그럼 맨 밑에 3번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재교부 있죠. 기억에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밑줄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뭐 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새거 줘라. 밑에 니은 다만 동그라미 다만 예외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관할 지역 내 안으로 이전했다. 시군구 내에서 이전했다면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는 개념은 어디만 쓴다?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때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 요만큼만 합시다. 97페이지 접어놓으시고 오늘 배우신 것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오늘 배우신 게 용어의 정의 요걸 기초로 해서 오늘 배우신 게 등록 기준 배우시고 등록 절차 배우시고 결격사의 개념만 이해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금지하는 거 배우셨고 무등록 중개업 배우셨죠?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 이전에 대해서 배우신 거예요. 요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항상 용어 정의는 파트별로 제가 다음 주에는 또 필요한 용어 정의 있으니까 5페이지 있는 용어 정의는 항상 늘 읽으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2사람.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로 몇 사람? 3사람 구분하시고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안에는 누구는 제외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죠? 등록 기준을 갖춰서 신청하겠죠.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의 등록 기준이 따로 있는데 공통이 일단 공인중개사가 신청하든지 법인으로 신청하든지 일단 공인중개사일 것. 어떤 교육, 실무교육, 결격사에 해당되면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할 것 공통이죠. 여기에 비해서 법인은 상법에 정하고 있는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어떤 협동조합은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에서 안 되고 자본 금액은 공이 얼마? 5천만 원. 법인은 등기해야 성립되는 거죠. 법인은 본점을 두고 등기하죠. 하다가 지점 둘 수 있는 게 법인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본점을 주된 중개사무소, 지점을 분사무소로 한다. 주사무소에는 대표자 사원 임원을 둔다라고 하고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를 둔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 대표자 빼고 나머지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듯이 여기 책임자도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할 때는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하지만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하여 전원이 실무교육. 여기도 누구 실무교육? 책임자 실무교육. 여기는 등록을 하죠. 그러면 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개념이 나와서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다음 주 배우시는데 14조 가니까 중개업하고 6가지 겸업 있죠? 법인이 아닌 자는 뭘 둘 수 없는 반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지만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으니까 14조하고 더 할 수 있다.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 그래서 법인은 항상 분사무소 개념하고 14조 업무는 법인에게 쓰는 말이다. 그러면 크게 구분하실 게 법인 포함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중개받다가 나중에 사람이 더 필요하면 들 수 있는 사람이 고용인. 사원 임원은 어디만 쓰는 말이고 법인에게만 쓰는 말이고 법인 설립하려면 상법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일정 수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이 사원 임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 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이 되어서 중개물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그죠? 등록 기준을 꼭 보시고 그럼 등록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하러 등록 관청이 가겠죠? 등록 관청은 사무소 기준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 관청인데 시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구가 없으면 그럼 그 시에 구만 있으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의도 등록관청이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서 대도시 있죠. 이는 행정구 비자치구이어도 구만 있으면 자치구이든지 행정구이든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등록 신청을 받고 네 가지를 확인한다 그랬죠. 신청을 받고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되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고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등록이 안 되고 공인중개사법에만 적합할 뿐만 아니고 건축법처럼 다른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죠. 그 네 가지에 다 적합하면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서면 통지하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신고하고 계약서 등의 직을 인정을 등록해야 하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 교부할 때는 뭘 확인하고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줘. 등록증 받은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게에 게시하고 중개물을 수행하겠죠. 법에서 중개물을 몇 월 이내에 게시하라 이런 말은 없는데 등록을 하고 보증 설정하고 인장 등록하고 등록증 다 그렸는데 업무를 게시하지 못할 사정이 3월 초과이면 미리 뭐 하든지 휴업 신고하든지 3월 초가 아니면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든지 그게 등록 절차이죠. 등록은 이중 등록은 절대 금지죠. 이중 소속도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처럼 이미 한 개의 가게에 들어가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이나 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은 될 수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랬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다. 단속에 걸린다. 처벌 대상은 되지만 이미 체결시킨 거래 계약은 유효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계약이 유효하다고 해서 중개의뢰인 당사자고 약정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도 유효하다.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할 수는 없다. 권리는 없다.
그게 등록 절차죠. 등록의 결격 사유 등 12가지에 해당한단 말은 등록할 수 없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소속도 될 수가 없고 보존 될 수 없다. 이게 등록의 결격 사유 12가지 개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이 될 수 없단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하지만 시험을 봐서 공인중개사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12가지 결격 사유 중에서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그게 결격 사유 개념. 그죠? 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무조건 한 개만 둡니다. 법인은 관할구역 밖에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종별 구분 없이 등록관청 관계없이 승낙서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공동사용이 된다. 임시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다. 분사무소에는 책임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받고 보정 설정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은 다 어디 가서 주사무소 등록관청 해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중개업무는 누가 하고 책임자가. 분사무소 간판은 누구 성명? 책임자. 이걸 꼭 구분하시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 통보하죠.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아니고 신고한 가게에 이어서 신고 필증을 게시하고 주된 사무소만 등록증 걸고 있죠. 분사무소는 등록 취소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등록증 건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배우시면 업무 정지는 할 수 있지만 분사무소 나오면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가 아니고 신고 필증만 걸고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공동 사용하게 되어도 딱 한 사람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두었던 가게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하게 되면 10일 이내 무조건 반드시 신고해야 되죠. 신고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 고쳐야 되니까 등록증과 신고필증 또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되죠. 원칙은 관할 지역 내든지 바뀌든지 등록증, 신고필증은 버리고 새거 주는 것이 원칙인데 재개원의 원칙인데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하게 되면 고쳐줄 수 있다. 그걸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했어요. 수고했습니다.